자, 시작해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예제를 요즘 조금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나 또 새로 추가해서 수업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필기 위주보다는 실기 위주로 수업하고 문제 푸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S06 스트링이라는 곳에 와보시면 자, 제가 미리 문자열에 대한 수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열어보고요. 자, 우리 문자열을 배워볼 건데 문자. 자, 우리가 문자열을 알려면 문자를 알아야 돼요. 문자가 뭐죠?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문자죠. 문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가 그러면 문자예요. 그죠? 나 그러면 문자고, 내가 안 그러면 문자고, 명 하면 문자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쓰면 문자고, 그죠? 이렇게 나열해서 쓰면 이것은 문자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친구를 왜 열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열. 자, 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배열할 때 이 열은 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 문자들의 순서가 존재하죠. 자, 이 순서가 없으면 이상한 말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명안세요하 무슨 뭐 암호같이 돼버리죠. 물론 암호를 만들 때 일부러 썼기도 하겠죠. 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꼭 존재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순서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문자열이에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배우기 전에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 거예요. 자, 배열은 뭐다? 여러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자료를 배열이라 불러요. 자, 요거 면접에서 꼭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관이면 자, 배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라. 배열의 특징, 특히 뭐 자바 배열의 특징과 그죠?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 같으면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면접에 꽤 오래전 면접, 여러분들이 이제 25년도니까 한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이 배열 문제 면접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기술 면접이 좀 많은 편인데 다른 그런 뭐 기술 용어나 최신 기술 용어나 어떤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자, 여기 순서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렇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줄 서 있는 배식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돼요. 이게 배열인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배열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문자열이 있는 거죠. 문자로 된 열. 자, 밑에 보시면 내가 과외장수예요. 과외장수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순서가 있는 데이터로 저장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우리가 배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0번째는 사과야, 두 번째는 포도야 이런 식으로 0, 1, 2로 순서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을 배열 데이터라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괄호.
이걸 대화 가로라 불러요. 자, 요게 뭐 무슨 가로예요? 소가로. 그렇죠? 소가로는 우리가 어떤 거 구분, 예를 들어 2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할 때 소가로를 쓰죠. 자, 이럴 때 소가로 또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펑션. 자,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소가로 A, B. 우리 매개 변수를 쓰는 것도 소가로. 자, 이게 소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가로. 그죠? 중가로가 됩니다. 자, 대가로, 소가로, 중가로. 순서가, 저 순서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대가로, 중가로, 소가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튼. 자, 기억하고 계시고, 대가로로 써서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대가로로 순서를 참조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JS 문법.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그죠? 중괄호로 이렇게 선언하면 리터럴 선언법이었어요. 리터럴 선언법.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int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int의 배열의 array. 근데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대괄호였죠. 그렇죠? 대괄호. 여기도 대괄호. 자, 그 다음에 선언할 때는 중괄호. 1, 2, 3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첫 번째를 알고 싶다 그러면 array의 첫 번째 이렇게 했었죠. 여기도 대괄호네요. 그렇죠? 다 똑같이 대괄호로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는 뭐다? 인덱스를 참조하는 참조자가 됩니다. 인덱스를 참조하는 참조자. 참조 연산자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이 있어야죠. 문자열.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자, 총 3가지. 자, 내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도 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백틱은 어디 있냐? 탭 위에 있는 거. 여러분이 탭 위에 보시면 아니면 숫자 1번 왼쪽에 보시면 보이는 특수기호가 백틱이라고 부릅니다. 백틱. 백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백틱.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문자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자, 자바는 문자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문자 데이터 어떻게 썼죠? 자, C는 A.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가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문자는 뭐예요? 이 친구의 인코딩 번호를 저장하죠. 자, 차는 기본적으로 몇 바이트짜리예요? 2바이트짜리예요. 왜 2바이트짜리예요? UTF 뭐라서? 16 인코딩이라서. 16은 2바이트를 저장하는 인코딩 번호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문자열입니다. 다 문자열. 그래서 언어들마다 좀 다른 거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는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문자열만 있으면 된다. 뭐 11만을 만들었는데 뭐 문자까지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은 기본형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친구들이 다 알고 보니까 숫자였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97, 98인 거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봤더니 원시 데이터와 아주 유사했어요. 그렇죠? 원시 데이터와 유사했어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자, 원시 데이터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런 비트 자체, 값 자체를 얘기해요. 보통 수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에 가깝죠. 지금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인데 이 친구는 수 데이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야, 이거 우리 문자열 웹상에서 너무 많이 쓰더라. 웹상에 있는 게 다 문자열이더라. 내가 주고받는 데이터도 다 문자열이고.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을 자료형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자료형은 뭐라고 했죠?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참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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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고
이런 것이 참조형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A, B 형태를 원시적으로 저장하자 하고 해서 저장을 했더니 자, 기본형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했더라. 자, 근데 이거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바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바는 자, 기본형까지는 아니에요. 기본형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문자로 된 배열 형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저장되어 있는 형태. 내가 예를 들어서 리터럴하게 안녕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차로 된 배열로 만들어요. 어떻게? 안이라는 데이터와 영이라는 데이터의 배열을. 자, 이렇게 원시적인 것처럼 가볍게 저장하는 것도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저장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녕이라고 또 선언하면 또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 친구를 또 만들죠. 자, 또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있어? 라고 물어본 후에 있으면 안 만든다 그랬어요. 안 만들고 그냥 있는 걸 참조하는 이게 자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혹시 같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같은 거라고 나온다 그랬죠. 두 개는 완전 같은 데이터. 내가 안녕이라 선언하고 또 안녕을 선언하면 있는 걸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 하고 이 친구를 쓰는 것이 자바의 구조예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true라고 뜨는 거죠. 자, 하지만 데이터 통신간에서 이런 식으로 자바가 항상 안전하게 안녕을 찾아서 참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문자열을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equals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넣는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넣는. 자바스크립트는 equals가 없어요. 무조건 넣는으로 비교합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왜? 자, 문자열이 무조건 기본형이니까. 무조건.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거고요. 자, 우리 기본형 데이터의 특징이 있어요. 자, 불변 데이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본형은 전부 다 불변이에요. 야, 이거 중요 100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에서 기본형 데이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형 데이터는 불변입니다. 불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자,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자, 10이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가 있어요. 자, 10이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 자, 내가 이 친구를 변수가 참조하고 있었어요. let a는 10. 그리고 내가 a++를 했어요. a++.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a++를 하면? 야, 천재죠. 똑똑히 있자. 와. 진짜 그쵸. 대단하죠. 자, 요걸 원래 11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 어떻게 생각해요? 11로 바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자, 11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랬어요. 자, 11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친구를 A가 참조하죠. 그 친구를 A가 참조해요. 10을 참조하고 있다가 11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11을 참조해요. 이것이 불변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자, 나 자신은 처음에 선언된 이후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야, 너 이것 좀 바꿔줘 한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것이 원시 데이터, 불변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바뀌지 않아요. 자, 바뀌지 않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내가 이 B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것이 불변 데이터 특징이에요. 자, 그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였나요? 자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바도 문자열을 불변 데이터 취급을 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수정 시 항상 새로운 문자를 반환했어요.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 메서드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스트링 객체를 반환해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방금 한 얘기들이에요. 자, 문자열을 기본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불변성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 유지가 아주 유리하죠. 왜? 너무 많은 문자열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그것들이 계속 바뀌면 바뀌는 상태까지 관리해야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불변 데이터로 써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써서 불변 데이터와 가볍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자, 요거 딱 생각하면 돼요. 빠름. 빠름. 자, 요거 그쵸? 어떻게? 우리가 기본형으로 쓰면서 빠르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형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문자열을 원래는 이제 메서드가 없어야 돼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은 뭐예요?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랩핑을 해준대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자, 아까 전에 봤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에다가 10에다가 자, toString을 이렇게 써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10은 참조가 되나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친구를 변수에다가 10을 넣어 놓고 a.toString 하면 됐어요? 됐죠. 이것이 자동 랩핑이에요. 객체로 랩핑을 해주더라. 그런데 문자열은 내가 바로 돼요. 바로. 자, 바로 랩핑됩니다. 변수 참조 안 해도 바로 됩니다. 지금 보면 hello.toUpperCase. 이거 자바에서 봤어. 자바에서 이거 무슨 메소드였어요? 그죠?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이야, 이렇게 바꿔주죠. 자,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다른 것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지금 특징이 다 어때요? 비슷한 게 많죠. 기본형인 것만 빼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같아요. 문자열을 취급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만 기본형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유사한 함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작성법이 총 3개라고 했는데 자, 각 특징을 좀 볼게요. 자, 특징. 내가 예를 들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안녕. 자,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냐? 큰 따옴표를 문자열로 취급하려고. 자, 지금 보시면 자, 경민이 여기 보면 헬로우라고 했다 할 때 큰 따옴표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문자열로 취급하고 싶어서 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써요. 작은 따옴표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HTML에서 클래스를 줬어요. 클래스. 자, 근데 내가 클래스를 큰 따옴표 이렇게 주고, 자, 큰 따옴표를 주고, sum A라고 하고 싶은데, A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주고 싶어. 요까지 문자열로 취급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요게 작은 따옴표. 예를 들어, 여기 안에를 큰 따옴표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밖에를 어떻게 해요? 작은 따옴표로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취급이 자유롭기 때문에 좀 편리한 거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백틱을 쓰면 큰 따옴표도 작은 따옴표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백틱을 뭐라고 부르냐? 템플릿 리터럴이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자, 템플릿 리터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녕 경민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때 경민이 변수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자를 결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 더하기 A 더하기 경민아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게 뭐예요? 문자열 더하기예요. 자, 여기 문자열 더하기. 그런데 우리가 템플릿 리터럴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안녕하고 여기다가 달러
하고 변수를 참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요것을 우리가 삽입, 변수 삽입이라 불러요. 그죠? 템포럴 리터럴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달러하고 중괄호 하고 변수. 자,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백틱을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들 중에 백틱이 제일 뭐예요? 좀 특이한 기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문법적 오류예요. 문법적 오류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아. 자, 그래서 내가 let A는 경민 바보 이렇게 하면 오류가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경민 더하기 바보.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백틱은 먹힌대요. 자, 백틱은 어떻게? 자, 내가 let A는 백틱 쓰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문자열로 취급이 돼요. 문자열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백틱이에요. 백틱은 띄어쓰기도 되고, 그 다음에 템포럴 리터럴도 돼요. 그래서 이 백틱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을 일부러 따로 안 했어요. 자, 안 했는데 그냥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안 했는데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escape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탈출 문자예요. 탈출. 근데 무엇에서 탈출하냐는 거예요. 뭐에서 탈출하는 거지? 자, 이거는 약속, 프로그래밍의 약속에서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고 띄어쓰기 경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에 안녕하고 엔터를 이렇게 넣어요. 자, 요게 엔터예요. 엔터. 이거 n은 뭐냐? 라인 계행할 때 n이에요. 라인을 한 칸 띄우겠다. 그래서 n. 자, 그래서 경민. 자, 이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죠. 또는 엔터를 문자열로 표기했죠. 이것을 우리가 탈출 문자라 불러요. 자, 근데 이것보다는 더 예시가 좋은 게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고 경민 할 때 여기다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오류가 뜨죠. 왜 오류가 뜨냐? 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언어의 약속이죠. 언어의 약속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 언어의 약속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이에요. 이 친구는 뭐예요? 변수예요. 이렇게 취급한다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 이건 변수예요. 자, 근데 이런 경민이란 변수는 없어서 오류가 뜨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역슬러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때 이 역슬러시가 뭐예요? 탈출 문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문자열로 표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라인 계행으로 표기하겠다. 탭으로 표기하겠다. 큰 따옴표로 표기하겠다. 작은 따옴표 표기하겠다. 역슬러시를 출력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문법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자, 문법에서 탈출. 그것이 escape 문자예요. 자, 이 escape 문자는요. HTML 엔터티라는 형태로 escape 문자가 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B 태그 안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경민보다 뭐 누구 할까? 지영은 2배니까 그렇죠? 지영이 크다. 자, 근데 이때 요 크다를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HTML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태그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태그가 G0, B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법을 쓸 수 없어요. 자, 이때 내가 이 친구를 뭐에서? HTML 문법에서 탈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문법을 엔터티 문법이라 불러요. 엔터티. 저는 이제 그냥 앞에 escape 문자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LT, GT. LT는 뭐예요?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less than LT. 자, A가 B보다 크다. 항상 왼쪽, 먼저 오른쪽.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GT.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자, HTML은요, 뭐도 무시하냐면, 자, 띄어쓰기를 무시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B 태그하고, 자, 경민 이렇게 썼어요. 여기 공백을 이렇게 놔뒀어요. HTML 이거를 지워버려요. 하나까지는 용서해. 자, 하나까지는 용서하는데, 자, 만약에 이게 두 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워버려요. 이게 HTML에서 여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라인갱이 두 개가 들어있죠? 이것도 지워버려요. 라인갱이와 띄어쓰기를 지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백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때 NSP, 공백을 써요. NSP. 자, 여기 NSP.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가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HTML 탈출 문자 엔터티가 돼요. 여기 end 표시를 하면 돼요. end.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실습하면서 해볼까 해요. 자, 이거 실습하면서 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비교할 수 있다. 내용이 같으면 true, 내용이 다르면 false. 자, 이유는 뭐다?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미 배웠는데, 자, 숫자랑 문자열을 비교하면, 자, 형변환 되면 되는데, 형변환 안 되면 false예요. 형변환 안 되면 무조건 false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연필을 이거 필기 도구를 떨어뜨려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자, 숫자랑 안녕을 비교했어요. 자, 뭐든지 비교 현상은 숫자가 우선이에요. 자, 숫자. 문자열이 우선인 거는 뭐밖에 없어요? 더하기밖에 없어요. 더하기만 우선이에요. 자, 우리가 숫자랑 문자열이랑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넘버로 바꿔요. 자, 넘버로 안녕을 바꿔서 비교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녕은 숫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나더 넘버예요. 자, 근데 이 나더 넘버가 특이하게 나더 넘버는 뭐랑 비교를 해도 다 뭐냐면 펄스예요. 자, 제가 어제 제대로 설명 못했던 부분이에요. 뭐랑 비교해도 펄스예요. 자, 심지어 자, 나더 넘버가 혹시 나더 넘버야? 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펄스예요. 그래서 나더 넘버는 무엇이랑 비교해도 false예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렇게 무조건 숫자랑 문자열을 비교해 보면 다 false가 떠요. 심지어 나더 넘버랑 비교해도 false가 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더 넘버를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더 넘버. 선생님 근데 왜 나더 넘버끼리 비교해도 false예요?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나더 넘버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안녕이 형변환 된 건지 경민이 형변환 된 건지 알 방법이 없죠. 자, 이 친구가 경민이 나더 넘버인지 안녕이 나더 넘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더 넘버는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나더 넘버끼리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런 논리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배웠던 문자열을 숫자로 치환하는 거, 방금 봤던, 아이고. 자, 문자열을 숫자로 치환하는 거 우리 해봤죠? 자, 이렇게 바꿔봤고, 안 되면 나더 넘버.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스 인트랑 펄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는 정수로 바꾸는 것. 자, 보면 정수로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플로트는 실수로 바꾸는 건데, 자, 이 두 개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 끝쪽에 있는 문자열을 없애버려요. 아이고, 왜 이러지? 자, 끝쪽에 있는 문자열을 없애서 이렇게. 자, 여기도 끝쪽에 있는 문자열을 없애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삭제시켜주는 것이 first int, first float. 자, 그런데 이제 넘버는 예를 들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12.3px 이렇게 하면 얘는 나더 넘버예요. 자, 나더 넘버.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는 게 넘버. int랑 벌스 플롯은 허용해요. 그래서 끝에 것만. 예를 들어 근데 내가 A12.3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는 안 돼요. 무조건 숫자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숫자로 시작해야 돼요. 자, 문자열로 시작하는 거는 안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자, 근데 이제 명시적이지가 않아서 별로 권장하진 않는데. 자, 우리가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내가 1이라는 숫자한테 플러스하면 그냥 1이죠. 그죠?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낙연산자라 불러요. 마이너스 1한테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죠? 그죠? 플러스 1이 돼요. 자, 요런 거. 자, 그런데 이제 플러스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랑 해도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뭔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안 바뀌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플러스 1도 1이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수학적 연산이에요. 수학적 연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 더하기 문자열 1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1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1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또는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수학적 연산을 이용하면 문자열을 어떻게 숫자로 바꿔줘요. 자, 근데 이제 곱하기를 쓰긴 좀 그렇잖아. 예를 들어 내가 1, 2, 3 곱하기 1 하긴 좀 그렇잖아.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낙연산자로 앞에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양의 수로 바꾸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동으로 숫자로 형변환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로 형변환시키는 꼼수. 자, 꼼수가 되겠습니다. 쓰라는 건 아니고 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열에서 자주 쓰는 함수들 그래서 쭉 가면 이것부터는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자, 같이 볼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한데 우리 예제 만들어 놓고 하지 뭐. 그렇죠? 예제 만들어 놓고 쉬었다 할게요. 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쭉 와서 자, 레슨 공구 밑에 자, 세로 만들기 HTML 레슨 10 스트링 타이틀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데이터 이렇게 할까요? 자, 제목도 문자열 데이터예요. 랭귀지는 코리아. 자, 여기 띄워볼게요.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자, 우리가 문자열을 보통 str 이렇게 부릅니다. str, 스트링의 준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녕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안녕. 이게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을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따옴표로. 그죠? 잘가. 자, 안녕, 잘가. 이렇게 되죠.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str은 백틱.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자, 백틱은 재밌는 기능이 돼요. 자, 어떤 기능이 되냐? 자, 예를 들어 내가 str에다가 안녕 경민을 하고 싶어요. 안녕. 아이고, 잠시만요. 안녕하고 띄우고 경민하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플러스로 문자열이 결합되고 있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면 자, 절대 지울 수 없게 되네요. 자, 이 자동 완성이 참 무서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작성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작은 다운표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백틱을 쓰면 어떻게? 안녕, 경민 이렇게 됩니다. 짠, 여백이 다 들어오죠? 자, 여백의 숫자만큼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친구 도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언제 쓰냐? 우리가 HTML을 문자열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자, B 태그 안에, 자, 경민이라 쓰고 싶은데, 자, 이걸 띄어쓰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B 태그로, 자, 여기다 출력을 하고 싶어. 뭔가를 출력하고 싶어.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출력하고 싶어. 자, 여기 아이디로 그러면 뭐라고 쓰냐? 유저 이렇게 하죠. 유저 네임. 자, 유저 네임. 자, 여기 유저 네임을 자, 이렇게 경민이라고 출력하고 싶어. 자, 경민으로. 그런데 여기에 경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비태그가 포함돼서 출력하고 싶어. 자, 비태그가 포함돼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유저 name inner html이라는 게 있어요. inner html. 자, 이건 뭐예요? 유저 네임의 자식으로 html을 무엇으로 하고 싶다? 이것을 str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경민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밑태그로.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있는 HTML을 보통 쓸 때 우리가 씁니다. 자, 심지어 이 친구는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내가 let name은 경민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경민하지 말고 지영으로 바꾸자. 지영으로 했어요. 자, 이 이름을 지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name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백틱 더하기 name, 백틱 더하기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다음에 백틱, 아니구나. 이렇게군요. 그렇죠? 백틱 더하기 네임 백틱.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형으로 바뀌죠. 자,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대요. 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대요. 여기 더하기 연산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이 부분을 지우고 달러 name, 이것을 우리가 template literal이라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백틱을 쓰는 법. 그래서 문자열을 정의하는 세 가지 방법 배워봤어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백틱.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로 가기 전에, 자, 이거 자꾸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인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거 증명해 볼 거냐. 자, 현재 name은 지형 두 글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 길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로그로. 자, 길이는 name.length. 자, length. 그러면 2가 뜹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여러분들. name.length. 자, 여기다 name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로그로. 자, name은 name이다. 현재 이름은 지형이고 길이가 2죠. 길이는 1, 2. 자,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서도 있어요. 자, 순서. 자, 어떻게? 로그로. 자, 네임에 자, 순서 참조할 때 어떻게 한다? 대괄호 0번째. 자, 그러면 G가 나오죠. 그렇죠?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도 나오겠죠? 컨트롤 D 첫 번째도 나오겠죠. 제가 지금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열은 배열 데이터다. 그죠? 문자열은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죠? 배열 데이터. 자, 근데 배열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array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rray가 아니라, 자, 쉬래요. array가 아니라 열로 된 데이터니까, 자,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열로 된 데이터. 이렇게 했겠죠? 열로 된 데이터. 열이 있는 데이터. 뭐 이렇게 되죠. 열로 된 데이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배열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 자,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쉬었다 와서 우리 배열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여기 학습했던 것 쭉 실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